책 읽어드립니다. 진짜 도둑,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홍현미 옮김. 가위는 왕궁의 보물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가윈이 든 무시무시한 미늘창은 환한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미늘창은 창 끝에 도끼가 달린 무기입니다. 잘 포장된 길이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자 가위는 지나는 이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살며시 발 한쪽씩을 번갈아 가며 들곤 했다. 그때 관광객 몇이 다가왔다. 가위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기다란 목을 쭉 세워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는 빨간색과 금색이 섞인 제복 속에서 가슴을 활짝 폈다. 관광객들이 가고 나자 가위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예전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집에 있는 연못에서 헤엄도 치고 조그만 약초밭도 갈고 최고급 양배추며 강낭콩도 가꾸고 멋진 건물을 지을 설계도도 만들면서 가위는 언제나 훌륭한 건축 설계사가 되기를 꿈꾸었고 왕이 좋아할 만한 새 왕궁을 지을 계획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 건물은 계란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들 거야. 가위는 새로 지은 보물창고를 지키는 수문장 자리 덕분에 꽤나 중요한 거위가 되기는 했지만 이 일은 사실 따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베질왕이 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윈의 성품을 믿고 친히 수문장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윈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화통하고 걸걸한 아버지 같은 왕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 왕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가위는 왕의 강력한 힘을 사랑했다. 왕이 풍기는 꿀냄새, 털에서건 옷에서건 숨결에서건 어디에서도 맡을 수 있는 그 꿀냄새가 좋았다. 가위는 영원토록 호탕하고 훌륭한 왕의 은혜를 받으며 언제고 왕을 즐겁게 만들고 싶었다. 누구나 그랬다. 베질왕은 워낙 인기가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비와 가비, 웨트모어라는 세 마리 거위가 가윈과 교대로 보물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도록 임명되었다. 하지만 창고의 열쇠는 왕과 가윈 둘만 갖고 있었다. 세 마리 거위는 간단하고 수수한 호위병 교대의식을 빈틈없이 연습했다. 정해진 시각에 호위병 둘이 두 차례 꿩꿩 울고 나면 교대할 거위가 뒤뚱뒤뚱 나오는 사이에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위는 보물창고의 육중한 문에 달린 자물쇠를 열고 어깨로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보물들이 제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자물쇠를 잠그곤 했다. 때때로 왕도 몸소 보물창고에 들렀다. 왕은 그 육중한 문을 슬쩍 손으로 밀어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물을 정리하거나 얼마간 내오기도 했다. 보물창고 안에는 온갖 보석이며 메달,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왕관들, 왕국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거둔 세금이 가득했다. 왕은 성가신 나란 일로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면 보물창고에 들러 금붙이나 마음에 드는 보석의 수를 헤아려 보았다. 그러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왕은 창고에서 뭔가를 내가거나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가윈에게 알렸다. 가윈은 이렇게 왕을 대하는 짤막한 회의 시간을 좋아했고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오려나 기다리곤 했다. 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지루하기는 했지만 평화롭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그랬듯 보물창고 안을 점검하다가 가윈은 어쩐지 루비 더미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윈은 허겁지겁 루비의 수를 세어보고는 날개를 퍼덕이며 왕에게 뛰어가 루비 몇 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알렸다. 베질왕은 우선 가윈을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꿀단지를 내려놓고 손가락을 닦은 뒤 가윈과 함께 보물창고로 갔다.
램프 불빛 속에서 둘은 숫자를 맞춰가며 찬찬히 루비의 수를 세었다. 확실히 8672개여야 할 루비가 8643개뿐이었다. 루비 29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베질왕과 가윈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왕은 램프를 들어올려 가윈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열쇠는 짐과 그대만이 갖고 있는데 그대가 실수로 문을 열어 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윈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폐하. 저는 언제나 신중을 기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몇 번이고 다시 점검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할 때는 있어도 제 눈만큼은 언제나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정면은 그다지 잘 보이지 못합니다만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 눈에도 띄지 않고 제 곁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은 곧 하비와 가비, 웨트모어를 불러들였고 세 거위는 미늘창을 든 채 황급히 달려와 왕 앞에 섰다. 세 마리 거위는 차례로 신문을 받았다. 아니다. 이상한 일이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랬다면 마땅히 보고를 했을 거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니까 하고 세 거위는 대답했다. 보물창고 앞을 지나간 동물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가끔씩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창고문 가까이 간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 열쇠장이가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자물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위는 이제부터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왕에게 다짐했다. 2배, 3배로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가위는 몽상을 하던 버릇을 없애고 왕과 왕국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곱씹으며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가위는 지나가는 모든 생물을 세세히 관찰했다.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도 가윈의 눈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가윈은 하비와 가비, 웨트모어에게도 주의를 주었다. 교대를 할 때마다 번번이 조심하게 하고 경고했다. 다들 무척이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 상당히 많은 금부치가 감쪽같이 사라지더니 얼마 뒤에는 진귀한 은장식들이 그리고 보물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캘리캑 다이아몬드가 자취를 감추었다. 베질왕은 분노했다. 왕은 기다란 자줏빛 옷자락을 끌며 왕자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왕은 가윈과 다른 호위병 셋을 왕자 앞에 불러세우고 자세하게 묻고 또 물었다. 그들의 답은 똑같았다. 언제나처럼 임무에 충실했다. 밤이면 졸거나 깜빡 고개를 떨구는 일이 생길까 싶어 더욱 조심했다. 잠을 자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말이지 날개 아래로 고개 한번 떨군 적 없다고. 수문장인 가위는 보초 사는 일을 하루에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렸고 보물들을 까다롭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물이 사라지는 데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 물갈퀴 발이 푹신푹신한 빨간 카펫에 점점 빠져들 만큼 신문을 받는 사이 가위는 왕이 자신을 탐색하듯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사실 왕은 가윈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윈은 부르르 몸서리를 치면서 둥그란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마주 바라보았다. 통통하고 복슬복슬한 귀를 가진 자줏빛 옷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이 커다랗고 따뜻하고 털 많은 왕을 가윈은 사랑했다. 왕이 무척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가윈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가윈이 말했다.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 저를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폐하께서 실수하셨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으신지요. 폐하의 따뜻한 발에 이렇게 겸허히 입을 맞추옵나니 혹여 폐하께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키신 것은 아닌지 말씀 여쭌다고 해서 저를 불충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친히 진귀한 보물 몇 점을 옮기시고 왕궁을 다스리는 중한 책임에 몰두하신 나머지 잠시 그리하셨다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윈의 목소리에는 무뚝뚝함이 배어 있었다. 너무나 솔직한 이 말투는 베질왕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왕은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위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왕의 갈색 털이 목덜미에서 빳빳하게 곤두섰다. 왕은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짐은 짐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가윈. 왕은 실수를 하지 않아. 가윈은 순간 어조를 바뀌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감히. 가윈은 서둘러 입을 다물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에 배질왕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해답이 없는 문제야말로 딱 질색이었다. 왕은 중신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물었다. 총리인 고양이 에드리언이 말했다.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에드리언은 그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왕이 대답했다. 짐과 가윈뿐이요. 총리가 다시 말했다. 보물창고는 돌로 지었습니다. 모든 돌덩이는 아기가 정확히 들어맞고 그 두께만도 30cm가 넘습니다. 게다가 안쪽 벽은 두툼한 참나무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역시 돌로 만들었고 벽에는 창도, 굴뚝도, 통풍창도 없습니다. 육중한 나무문은 쇠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탄탄한 자물쇠가 4개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부서지지 않았으며 부수려 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열쇠장이들이 찬찬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존귀하신 폐하께서 친히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가윈 말고 그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신들 중 어느 누구도 유령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왕은 단호하게 말했다. 가윈은 아니요. 가윈이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거위라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소. 짐은 가윈을 짐만큼이나 믿고 있소. 사실 짐은 가윈을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소. 에드리언의 얼굴에 질투의 빛이 뚜렷해졌다. 가윈을 아들처럼 사랑하신다면 그리 하십시오. 허나 저는 총리로서 그처럼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보물창고에서 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지요. 문을 통하지 않고 보물창고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망가진 자물쇠도 없는데 그 열쇠는 폐하와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가윈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혐의자는 가윈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폐하뿐입니다. 폐하께서 폐하 자신의 보물을 훼손하실 리는 만무한데다 폐하께서 그런 천박한 일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그 짓을 했는가에 대해 논리적이고 유일하게 답변할 자는 가윈뿐입니다. 에드리언은 아첨하듯 절을 하고는 꼬리를 꼿꼿이 치켜들어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리로 돌아가며 라틴어로 이렇게 덧붙였다. 쿼드 에라트 데몬스트란덤.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한 말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되었도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총리의 흠잡을 데 없는 추론에 그만 말문이 막혔다. 왕은 중신들을 물리고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무너지듯 왕자에 주저앉았다. 진실로 믿기 힘들지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의견을 듣고 나니 의심이 생겼다. 왕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속에는 걷잡을 길 없는 의혹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엇갈려 지나갔다. 사랑하는 가윈, 그 맑고 순수한 눈과 티 한 점 없는 경력을 가진 가윈이 틀림없이 도둑인데 그 가윈을 믿었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구심이 생겨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모든 것이 사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악몽에 시달리던 가윈은 한밤중에 침대에서 끌려나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왕궁의 지하 감옥에 쳐넣어졌다. 그곳에서 빨간색과 금색으로 된 제복을 벗으라는 명을 받았다. 대신 칙칙한 죄수복이 주어졌다. 미늘창과 열쇠는 압수되었고 거칠기 짝이 없는 간수가 축축한 감방에 가윈을 밀어넣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가위는 감방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은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을 뿐인데 죄도 없이 도대체 왜 이런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의아했다. 잔뜩 찌푸린 날 아침에 가윈의 집에서는 보물을 찾는 수색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이 단서를 찾아 일기며 편지, 건물 청사진까지 가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꼼꼼히 점검해 보았다. 가윈의 집에 딸린 연못 바닥도 잠수부들이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가윈의 땅과 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향이 에드리언 총리가 말했다. 가윈은 훔친 보물들을 어딘가 다른 곳에 숨겨 놓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재판을 열어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베질 왕도 동의했다. 며칠 뒤에 재판이 열렸다. 간수 2명이 가윈을 끌고 법정에 세웠다. 친숙한 집이며 깨끗하고 널찍한 길이며 낯익은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간수들 팔에 이끌려 이 깨끗한 길로 끌려가는 가윈은 모든 것이 예전 모습과 똑같아 보여 오히려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법정에서 가윈은 변호사의 변론을 거절했다. 죄가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재판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가윈은 자리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기다렸다. 시내에 사는 이들 모두가 법정으로 몰려들었다. 하나같이 가윈의 친구이거나 가윈을 존경하는 이들이었다. 몇몇은 가윈을 평생 알고 지내왔고 그런 만큼 가윈의 성품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 몇몇은 가윈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뛰놀았고 뭐든 함께 나누었고 무슨 일이든 함께 즐거워했다. 그들은 모두 가윈을 아꼈고 가윈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였다. 시내에 사는 동물들 모두 사랑에 맞지 않는 가윈이 도둑으로 몰렸다는데 깜짝 놀랐다.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내내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가윈이 도둑이라고?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딨어. 가윈이 어떻게 그렇게 추잡한 누명을 썼는지 모를 일이지만 가윈의 명예만큼은 확실히 지켜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베질 왕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 왕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뚜렷했다. 왕은 노쇠로 만든 비늘 모양의 장식을 정의의 상징으로 쓰고 있었다. 가윈은 왕 앞에 혼자 서 있었다.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에 앉지 못할 동물도 꽤 있었다. 재판장의 정리인 에즈러가 재판 시작을 알리자 베질 왕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왕은 가윈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대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법과 양심 앞에 맹세하는가? 가윈은 성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대는 왕궁 보물창고의 수문장인가? 그렇습니다. 폐하께서 손수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소리를 높였다. 루비 29개, 다카트 금화 103개, 은 장식품 몇 점, 그리고 캘리캑 다이아몬드가 보물창고에서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 가윈이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소리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윈은 마음이 어지러워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도 고개를 똑바로 들려고 애를 썼다. 가윈은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친구들도 가윈의 말을 믿는다는 표정이었다. 가윈은 비버존과 염소 마틴, 처다들 이름을 가윈이라 지은 불독 루이저 메이, 동료 거위들인 하비와 가비, 웨트모어, 저비스, 제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친구들의 따뜻한 눈길에 가윈은 용기를 얻었다. 왕이 말했다. 캘리캑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함으로써 오페라 공연장을 짓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가윈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도 달리 생각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자 모두들 바싹 신경을 곤두세웠다. 구경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왕궁의 보물을 도둑맞은 일로 무슨 결과가 생기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왕이 물었다. 그대 말고 또 누가 왕궁의 보물 창고를 지키는가? 제 절친한 친구 하비와 가비, 외투모입니다. 그들이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열쇠 없이 누군가가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물 창고에 드나드는 길은 문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고 문은 언제나 잠겨 있습니다. 베질왕이 물었다. 짐 말고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진 이는 또 누가 있는가? 저입니다. 가윈이 대답했다. 그대 말고는? 없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웅성거림이 군중 사이에서 일었다. 왕은 장례를 정리하느라 소리를 높여야 했다. 재판정에서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그대는 다른 누군가에게 열쇠를 내준 적이 있는가? 그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열쇠를 놓아둔 적이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낮에는 늘 제 허리띠에 매달아 놓았고 밤에는 베개 밑에 넣어두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보물이 제 발로 보물창고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왕의 질문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가위는 발끈하여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잊은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역시 짐의 말에 동의하겠군.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대와 짐 둘뿐이니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도 그대와 짐 둘뿐이라는 말이지. 그대는 짐이 그 보물들을 훔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물건에 스스로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군중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가윈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서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변론할 뿐 존귀하신 폐하를 변론해 드릴 기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가위는 군중들이 몰아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들 가윈의 대담한 대답에 무척 놀라워했다. 이에 베질왕은 분노하고 말았다. 왕은 으르렁거렸다. 왕실의 재산이 상당 부분 사라졌고 그것을 빼돌릴 수 있는 이는 단 둘, 너와 짐뿐이다. 너는 뻔뻔스럽게도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제 죄를 감추기 위해 감히 왕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가윈은 왕의 숨결에서 꿀냄새를 맡았다. 가윈이 말했다. 저는 무고합니다. 왕은 가윈을 손가락질하면서 군중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도 우리 모두를 속이려 한 이 거위를 똑똑히 보았겠지. 우리는 그를 믿었으나 그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했다. 이 거위 말고는 그 누구도 도둑일 리 없다. 왕은 경멸에 찬 눈으로 가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짐은 이제 너를 왕궁의 보물을 훔친 죄로 고발한다. 또한 짐은 네가 거짓을 말한 죄도 인정하는 바이다. 너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느냐? 저는 정직한 거위입니다. 가위는 자기 말을 확인시켜줄 눈빛을 찾아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모두 가윈의 눈길을 피해버렸다. 하나같이 무척 당황한 얼굴이었다. 가윈은 친구들의 표정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확실히 친구들은 더 이상 가윈을 믿지 않고 있었다. 왕이 제시한 증거에 그들 모두 가윈이 도둑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베질왕은 혐오스럽다는 듯 고함쳤다.
너는 이 왕국의 수치다. 너무도 잔인하게 내뱉은 이 짤막한 한마디가 가윈의 머릿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머리가 했다.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난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한 것에 불과할까? 가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왜 다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내가 정말 죄를 지었나? 하지만 무슨 죄를?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 난 아니야. 이건 날 놀리려는 장난일 거야. 조금만 있으면 다들 몰려와 농담이었다고 말하겠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저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가위는 친구들이 던지는 눈빛에 몹시 큰 상처를 받았다. 그것을 알리려고 친구 하나하나에게 차례로 눈빛을 보냈다. 베질왕이 말했다. 형을 내리기 전에 네 자신을 위해 뭔가 할 말이 있는가? 가위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의아하기만 할 뿐이었다.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담? 모두들 벌써 마음을 정하고 있는걸.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왕이 다시 물었다. 할 말이 없는가? 가위는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베질왕의 눈을 쳐다본 뒤 군중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가위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거입니다. 폐하께서 저를 어찌 판단하실지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그분은 한때 제가 얼마나 폐하를 사랑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모두 증오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원래 없었던 악을 저한테서 보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왕이 물었다. 다 끝났는가? 가윈이 대답했다. 끝났습니다. 이제 형을 내리겠다. 너는 네 양심에 따라 훔친 보물이 있는 곳을 자백할 때까지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은 간수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 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가위는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노란 발이 눈에 띄었다. 그 두 발만은 적어도 진짜인 것 같았다. 가위는 주위의 누구에게도 동정의 기색을 느낄 수가 없었다. 가위는 온몸이 납처럼 무겁고 마비된 느낌이었다. 희미하게 종탑에 종이 3번 울렸다. 간수들이 쇠사슬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순간 갑작스런 분노가 끓어올랐다. 가위는 법정 창으로 보이는 그 드넓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위는 소리 높여 꿩꿩 울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버리겠다. 영원히. 그리고 나서 가위는 날개를 마구 퍼덕이더니 미친 듯이 내달리다가 뛰어올라 커다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군중들은 우르르 그 뒤를 따라 뛰었다. 그들은 가윈이 높이 솟아올라 마을의 가장 높은 뾰족탑 위를 지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 눈앞에서 가윈은 반대편에 있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왕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가윈의 뒤를 쫓아 반드시 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고 모두에게 들리도록 다짐했다.